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인데요. 건강하게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밤 늦은 시간인데요. 고고TV가 3월 9일 또는 10일부터는 우파 중도에 전력을 다해서 문재인 정권의 퇴진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4.15 총선은 혁명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현재 혁명적으로 이길 요건은 국민들은 갖추셨는데 미래통합당이나 야권, 특히 유튜버 세력에서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전까지 되도록이면은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고TV가. 그리고 3월 9일 날 종합적인 방송을 한번 할 겁니다. 고고TV를 갖다가 뭐 많이 보시진 않지만은 그래도 초지일간 제가 느꼈던 점을 정리를 한번 할까 합니다. 3월 9일쯤. 오늘 다룰 내용은 말이죠. 지금 우파 유튜버들이 돈벌이를 위해 가지고 쓸데없는 쓰레기 방송을 자꾸 해야 되는데 말이죠. 내각제는 없습니다. 내각제는 없고 탄핵이 먼저다 하는 것이죠. 제 생각입니다. 내각제는 없고 탄핵이 먼저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그 합당 과정과 그리고 야권 통합 과정을 보면은 국민의 대의를 받든다는 것이죠. 국민의 대의를 받든다는 거로서 유승민은 자기 개를 갖다가 다 통합당에 던져줬고 그 다음 안철수도 지역구를 다 던져줬습니다. 마지막 남은 퍼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김종인의 영입입니다. 그것도 바로 찍을 건데요. 김종인은 아마 올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의심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 논거를 제대로 두고 하자 하는 방송인데요.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이상한 걸 가지고 뚝뚝 가지고 와서 말이죠. 궤변을 들어놓으면서 자꾸 뭐 내각제를 김무성이가 도모한다, 유승민이가 도모한다, 또는 뭐 이원 집정부대로 간다 이런 방송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각제를 하든 이원 집정부제를 하든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죠. 그죠? 300명 의석 중에서 200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가 발의하거나 두 번째는 대통령이 발의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벌써 했었죠. 문재인 정권 초기에. 2017년에 벌써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재인 임기 내에서 그 내각제를 포함하던 이원 집정제를 하던 그 개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단순히 생각하시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정치에 조금만 하고 신문을 좀 분석해 보시는 분들은 문재인이가 이원 집정제를 한다 하면 내각제를 한다 하면은 그런 개헌을 한다 하면 뭐냐면 문재인이가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소리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지금 참칭 우파 유튜브 방송들이 자꾸 좌파 찌라시, 좌파 인터넷 언론을 갖고 자꾸 동원을 해요. 그 변모도 그렇고 문모도 그래요. 지금 보면 대충 보면 그래요. 안 봐도 뻔해요. 근데 그 사람들 성격을 알거든요. 그런데 아시아경제에서 어제 3월 6일 날 국민 발언 개헌 추진 국민 발언안을 내놨다.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내각제로 갈 혁심을 갖다가 드디어 내놨다 그러는데 그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방송은. 제가 결론 내드릴게요. 우리가 이 개헌을 한다는 전제는 우리가 200석을 가져야 된다는 전제죠. 최소한 180석 이상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세력을 갖다가 끌어들인다는 거죠. 주도적으로 내각제를 우리가 하려면은, 개헌을 하려면은. 그런데 과연 우리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180석을 가져올 것인가의 문제가 첫째고, 두 번째는 가져오더라도 왜 하급하게 내각제를 합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빼버리죠. 그래서 지금 과거부터, 그러니까 김영삼 시대부터 현재까지 내각제를 하려고 그랬죠. 김영삼도 내각제로 김종필을 갖다 끌어들이고, 김대중도 내각제를 갖다 김종필을 끌어들였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내각제 하면 안 되겠다. 이 나라 상황으로 내각제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치워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또 나온 게 뭡니까? 이원 집정부제. 그죠?
외교통일 국발은 대통령이 갖고 또 그 외의 것은 내치는 국무총리가 갖는다. 그거 기형적으로 해서 안 돼요. 그거는 하려면은 미국과 같이 정부통령제로 가야 돼요. 대통령제, 부통령제. 그걸 하는 게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이원 집정부제 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여러분? 중국이에요, 중국. 시진핑이가 외교, 국방, 정치 이런 거 하고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뭐 하죠? 그 누구예요,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국무총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절대 내각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이 있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국민발언개헌추진위원회를 갖다가 국민발언추진위원회 구성이 돼 있죠. 그게 한 150여 명이 그죠? 과반 이상이야 과반 이상이야 이거 뭐야 헌법 발언에 대해서 발의를 할 수가 있어. 어제 한 거 같아요. 했는데 이게 하고 나서 국민 발언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하세요. 뭐가 돼야 되죠? 국회의원을 거쳐야 되죠. 3분의 2 찬성. 그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국민 발언 개헌 추진을 해서 이제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에 제출했으니 그죠? 이제 그 3월 중순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서 4.15 총선에 맞춰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4.15 총선에 국민개혁 투표를 붙이자 하는 거는 여야보다 여가 많아요. 이런 구성에 보면은 국민발안 또는 시민단체가 뭐 26개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촉박해서 되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대통령의 권한을 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을 뺀다, 내각제다, 이원 집정부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냐 하면은 개헌안을 유권자 100만 명이 동의하면은 유권자 100만 명이 동의하면은 그걸 발의로 해서 개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게 이게 이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유권자 100만 명이 동의하면은 개헌을 제한할 수 있다. 개헌을 하는 게 아니라 개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갖다 담은 이 안이 뭐냐 하면은 국민 발안 개헌 추진 국민 발안이에요. 국민 발안 개헌. 그러니까 국민 발안을 하면은 내각제가 되든가 이원 집정부제가 되든가 그런 게 아니고 어, 이때까지 헌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말이죠. 1954년 헌법 개정 때 국민 발언제가 도입됐어요. 그때 우리는 뭐였죠? 막 신생 국가였으니까 모든 민주주의 요소를 다 끼워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혼란이 일어나니까 72년에 유신헌법 때 국민 발언이 삭제가 돼서 현재까지 오죠. 그래서 유신헌법 이전에는 국회의원 선거 끈자 그러니까 국민 50만 명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은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얻어 국민 투표로 갈 수 있는 길을 그 당시 열어뒀죠. 근데 국민 발언이 그 당시에도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국민 발언이. 근데 이제 이런 헌법 조항을 찾아가지고 이제 요번에 국민 발언 개헌 추진 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가 봐요. 말씀드렸죠. 국민 발언 제도가 유신 이전에는 50만 명만 국민 발언 선거권자들이 가지면은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은 국회의원이 3분의 2의 동의를 해서 찬성을 해서 국민 투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는 요번에는 100만 명으로 바꾼 거예요. 그죠? 이거나 뭐나 똑같죠? 국회에서 3분의 2거냐? 국회의원들이 3분의 2. 그죠? 개정안을 발의해보면 대통령이 인정을 해야 된다.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죠. 뭘 동의하고 있죠? 대통령제의 권한이 너무 막심하다. 우리나라가. 그죠?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심한데 그것이 대통령을 한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제가 그죠? 국회되고 있다는 거죠.
그 막강한 권력의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권이죠. 그렇죠? 그런데 민주화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국민들이나 헌법학자들이나 지성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제의 저거 권한이 너무 막강함으로 대통령제 힘을 국회로 좀 빼고 법원으로도 빼고 아니면은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나중에 그 헌법 개정안이 되면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대표적인 게 요번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의 대립안이에요. 그 임명권 같은 거 뺏어야 됩니다. 그죠? 차라리 국회에서 선출하는 게 낫죠. 투표로 해서. 그죠? 그런 게 낫고. 그 다음에 이, 이 국민바람개헌추진위원회에 그 참여한 인사들 면면을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원혜영이, 이종걸이, 백재현이, 김종민이 이 넙대대한 거 또 나오네. 김종민이 또 자유한국당 즉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주영이, 여상규 이렇게 나오고 또 과거 바른미래당의 주성용이 그죠? 또 천정배 이건 뭐 저기 뭐 호남 3당 천정배 김경진 무슨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걸 주도하는 애들이 민주당 애들이죠. 국민바람개헌추진위원회가 그죠? 여기에 이제 그 한국당의 통합당의 김무성이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원혜영이 이거 요번에 국회의원 안 되죠? 불출마했죠. 이종걸이 잘렸죠. 백재현이 잘렸죠. 김종민이 이거는 뭐 넙대대한 거 요번에도 뭐 당선 안 돼. 그 다음에 미통당에서 이주영 씨 잘렸죠. 여상균 씨 불출마했죠. 그죠? 바른미래당 주성용이 이거는 뭐 호남 3당인데 이건 지역구에서 분명히 안 되고 천정배 이것도 안 되고 김경진이 무소속으로 갔어. 여기서 국회의원으로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 이 친구들이 기존부터 몇 개월 전부터 작년부터 이 개헌 발언 추진위원회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불출마 당하거나 또는 그 공천에서 탈락할지를 몰랐죠. 이 사람들이. 그래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내려놓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를 갖다가 동의 얻기도 힘들고 여야가 대치가 팽팽하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는 개헌 발의하는 거는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국민 투표를 가진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이 100만 명 이상의 발의하는 것을 하자. 그래서 개헌을 한번 추진해보자 하는 게 국민 바람 개헌 추진위원회예요. 여기 어디에도 내각제로 간다 또는 이원 집정부 제대로 간다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진짜. 참칭 우파 유튜버들이 이거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젊은 친구들이 정치도 잘 모르고 그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걸 갖다 곡해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기기에도 지금 힘이 벅찹니다.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도 세력한테 도움을 받아서 문재인 정권을 요번에 압승하거나 이기기도 진짜 힘이 벅차요. 요번에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을 보면은 더 이상 이런 분란을 안 만들어야 되죠, 이제. 아니 뻑하면 김무성이를 끌고 나와. 응? 김무성이 혼자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김무성이하고 문재인하고 친하다. 짝짝꿍 했다. 그래가지고 김무성이가 내각제로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김무성이 그 문재인의 정권을 갖다가 연장시켜 주려 한다. 이거라고 이거. 그리고 김무성이도 거기서 뭘 얹어가지고 뭘 하려 그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 국민이 그걸 지금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허술한 당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인들이 그러면은 그런 걸 받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김문성이가 문재인 정권 퇴진시키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아무리 봐도 그 희한한 유튜버들이야. 아무리 돈 버는 게 좋고 자극적인 썸네일 달아서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말이야. 광고 수익을 올리고 슈퍼챗 해가지고 돈 받아 먹지만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왜? 황교안 씨도 얼마 전에 어? 대통령 권한을 갖다가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폐해가 많으므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개헌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같이 붙여버려. 이거는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87 체제 이후에 그죠? 이 대통령직 권한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국민한테 피해가 많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3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 맘대로 그냥 막 원전도 파괴해버려, 해체해버려, 별 그걸 다 하잖아요. 하지도 못할 거. 그거 다 탄핵으로 나머지 돌아와요. 그러면은 김무성이가 황 대표하고 말이야 짜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김무성이가 황 대표를 조정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내각제를 도모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정치적으로 깊은 지식도 없는 그 유튜버 시청자들한테 곡해를 하는데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저는 어쩌자고 이래가지고 내각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요번에 신성을 한다. 150석 이상을 갖고 온다. 제1당이 되죠. 그죠? 그럼 먼저 할 게 내각제 개헌이겠어요? 내각제 개헌하자 그러면 민주당 애들이 그래 하자 이럴 수도 있죠. 왜? 지들이 보전을 받아야 되니까. 다당제로 어차피 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죠? 딱 4개 당이 나오잖아요 벌써. 통합당,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의 그 비례당 나온다고. 다당제로 가자. 좋아할 거 아니야. 야, 쟤네들은 통합당에서 내각제 하겠어요? 통합당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압승을 해가지고 일단은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키는 걸 먼저 해야 돼요. 문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과반을 넘기고 어느 정도 한 160석, 170석 되면은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문재인이가 그동안 싸질러 놓은 걸 갖다가 법안들을 갖다 다 돌려버려야 돼. 대표적인 게 원전 그런 거. 그죠? 부동산 이거 악법 이런 거. 그렇죠? 이걸 돌려버리는 게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180석 정도 되면은 20석은 좀 민주당 쪽에서 무너진다니까? 그럼 200석이 하면 문재인 탄핵으로 가는 게 문제죠. 그게 논리적인 거지. 아, 미쳤다고 그 통합당에서 총선을 승리한다고 일당이 된다고 합시다. 과반이 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우파 유튜버 세력 때문에 이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도 자꾸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달거든요.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그게 표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중도층을 못 걸어온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을 못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최고의 아킬레스 건이 있다고. 참칭 유파 유튜버들 다 없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것들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김무성에 의한 내각제 개헌은 없다. 그런 방송을 하는 것들은 삥을 뜯기 위한 나이 드신 분들이 삥을 뜯기 위한 사기 방송이다. 그 다음에 비록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것은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탄핵이 먼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탄핵 안 할 겁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 퇴진 안 시킬 거예요? 그냥 내각제 할 거예요? 퇴진 안 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살려줄 거예요? 문재인 정권 살려주실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우리 헌법사 정치 이 사를 보면은 개헌이라는 것은 한참 뒤에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 정권 안에서는 개헌을 못해요. 이번 정권 안에서는. 쉽게 말해서 쿠데타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에는 다음 정권에 가서도 하게 되면은 힘들 거예요. 다음 정권에도. 왜 그래?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과거 정권을 재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다음 정권에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일단 정리하고 나서 모든 그 잘못된 거를 갖다가 고치고 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